밤마다 부질없는 생각을 곱씹으며 잠든다. 이대로 가슴에 타들어가 내 존재마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래도 내 인생이잖아. 갖다 버리고 싶어도 내 인생인데 살아야지. 버텨야지. 일어나야지. 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 둘 중에 하나는 쉬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18살부터 24살까지 희귀 난치병, 재생 불량성 빈혈을 앓았던 저자 하수연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죽는 것과 사는 것, 그 둘 중에 하나 쉬우십니까? 재생 불량성 빈혈, 다소 가벼워 보이는 병명이지만 이 병은 사실 완치가 쉽지 않은 희귀 난치병입니다. 갖다 버리고 싶어도 내 인생은 바로 이 병을 진단받고 사회생활 대신 투병 생활을 시작해야 했던 저자 하수연님의 기록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6년. 꾸준히 남겨온 이 기록은 투병 생활의 민낯뿐 아니라 죽음의 언저리에서 품었던 생각들까지 담담하게 풀어냅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두렵고 어렵다면 어쩌면 몸과 마음이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 이 책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낭독을 하는 저는 다정한 목소리 윤희입니다. 수연아, 너 이대로라면 6개월 안으로 죽어. 확진을 받은 지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눈앞에서 의사가 정색을 하고서는 제발 치료 좀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6개월 안으로 죽는다는 말도 덧붙이면서요. 그건 친구가 멀리서 달려오며 잡히면 죽는다라고 외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예고였습니다. 내가 지금 19살인데 앞으로 고작 6개월밖에 못 산다니. 듣도 보도 못한 희귀 난치병으로 19.5세에 삶을 마감해야 될지도 모른다니. 골수에서 정상적인 혈액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희귀 난치 질환, 재생 불량성 빈혈. 남들이 피를 100만큼 가지고 있을 때 저는 기껏해야 50, 심하게는 20도 가지고 있지 않은 셈이었습니다. 이 병은 희귀 난치병답게 정보가 정말 없어요. 한 후에를 살펴보아도 환자가 어떤 치료 과정을 거쳐 어떻게 완치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희 가족이 그랬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티끌만한 정보라도 얻기 위해 휴대폰과 컴퓨터를 밤낮으로 붙잡고 있겠죠. 병을 알고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자그마치 6년.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일기를 써왔어요. 기쁜 날은 기뻐서였고 슬프고 억울한 날은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어느 날은 가볍게, 어느 날은 칼로 새기듯 꾹꾹 눌러 쓴 글이 아픈 시간만큼 쌓이자 이걸 다듬어서 어딘가에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을 이겨내는 과정이 날 것 그대로 적힌 글이라면 나와 같은, 우리 가족과 같은 사람들에게 분명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제 글은 블로그를 거쳐 책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제 일상이 지루할 만큼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죽하면 나는 드라마 주인공처럼 살 거야 라고 외치고 다녔을까요? 그게 훗날 의학 드라마가 될 줄도 모르고 말이죠. 중증의 병과 죽음과의 사투는 당연히 TV에서나 보는 건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매일을 살고 있을 거라 짐작합니다. 죽음도 그렇죠. 언젠가는 죽기야 하겠지만 그게 당장 내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제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다녀왔다고 해도요. 부모, 자식, 친구, 연인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만 같죠. 우리는 그것을 전제로 미래를 약속하고 행복을 미룹니다. 죽음도 행복도 먼 훗날 언젠가로요. 18살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희귀 난치병은 제 삶을 보란듯이 산산조각 낸 다음 어디서도 얻지 못할 깨달음과 넓은 시야를 선물해 줬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 보였던 부모님의 눈물, 늙어서나 찾아올 줄 알았던 죽음을 마주하며 쳇바퀴처럼 매일 똑같이 흘러가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아픈 건 TV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란 생각이 얼마나 아니란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제 6년의 시간은 한마디로 투명했습니다. 온몸에 혈관이 다 비칠 정도로 투명한 피부와 비닐 커튼에 둘러싸여 지냈던 날들을 지나며 캄캄했던 앞날이 점차 투명해졌으니까요. 저는 세상을 더 선명하고 깨끗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투병기이자 온갖 상념의 집합인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같이 발맞춰 걷는 책이, 환자분들에게는 힘과 위로가 되길 바라며 18살이었던 2011년도로 돌아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의 수연. 어두컴컴한 병실에서 새벽에 눈을 뜨면 세상에 나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 든다. 나는 새벽마다 멸근 우유 한 팩과 휴대폰, 얼음 주머니를 챙겨서 병동 복도로 나갔다. 병동 복도는 항상 어둡고 조용해서 내 슬리퍼 소리만 작게 울렸다. 복도 중간쯤에는 의자가 놓여있는 창문이 있었는데 나는 대부분 새벽을 거기서 보냈다. 노래를 들으며 멸근 우유를 쭉쭉 빨면서 밖을 바라보는 게 할 일이라면 할 일이었는데, 누가 지나가다 올려다봤으면 달걀 귀신이라고 했을 것이다. 새벽이라 바깥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조용히 켜진 가로등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새벽 거리는 미련할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던 과거를 떠올리게 했고 동시에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하고 궁금해하다가 몸이 다 나으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곤 했다. 대단한 건 없었다. 연극과 뮤지컬 보기,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 입기, 여행 가기, 맛있는 거 실컷 먹기.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상인 것들이 나에게는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이었다. 내 꿈은 그렇게 소소한 것들로 시작해서 점차 커져갔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뭇가지처럼 뻗어가다 설렘과 두려움으로 뒤엉킬 즈음이면 나는 생각하기를 간뒀다. 결국 내가 바라는 건 그 일들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태의 나였으므로 어찌되었든 살아있자고 건강하자고 다짐했다. 머릿속이 한 차례 비워지면 그제야 병실로 돌아갈 마음이 생겨서 조금 녹아 덜그럭거리는 얼음 주머니를 옆구리에 끼고 작은 발자국 소리를 내며 왔던 길을 돌아갔다. 나의 새벽은 항상 조용하고 외로웠지만 그 느낌을 좋아했다. 텅 빈 복도를 혼자 걸어 다니는 것도, 눈이 소복히 쌓인 바깥을 바라보는 일도,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도 좋았다. 그 시간들은 내 안에 나를 키우는 시간이었다. 몸은 작고 좁은 곳에서 제약을 받고 있을지언정 내 안에서만큼은 팽창하는 우주가 되는 것. 나에게 희망과 기대를 끊임없이 먹이고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다 보면 언젠가 바라던 내 모습이 되어 있을 거란 확신. 지금도 혼자 있기를 자처하고 사사로운 생각에 빠져 있기를 좋아한다. 힘들고 지친 나를 일으키는 건 언제나 나 자신이었기에. 힘, 그거 안 내면 안 될까요? 이 세상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에 새삼 놀라곤 한다. 도대체 어디서들 들었는지 부모님과 나는 각자의 지인들로부터 줄기차게 연락을 받았다. 그 걱정과 관심이 처음에는 고맙다가 갈수록 부담스러워졌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지금 어떤 상황이고 향후에는 또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수십 명에게 말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회의가 들었다.
주변에서 힘내라는 말과 긍정적인 생각을 잃지 말라는 소리밖에 하지 않는다. 안다. 그들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런 것뿐이라는 걸. 그렇지만 힘이 안 나는데 도대체 어떻게 힘을 내야 하는지, 본인들도 상황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울고 화내고 욕도 할 거면서 왜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처럼 굴어야 하는지 따져 묻고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니다. 한 번도 누군가에게 투병이 힘들다고 하소연한 적 없는데 사람들은 먼저 나서서 나를 위로한다. 저 다정함은 나를 위한 걸까? 아니면 환자를 위로하는 스스로를 위한 걸까?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데에 모든 힘을 쏟고 있는데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 나는 지금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말들을 삼키고 힘없이 웃고 만다. 힘내야죠. 다 잘 될 거예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한마디. 내가 아빠보다 먼저 죽으면 아빠는 날 평생 그리워만 할 거라고 했다. 제 팔자련이 달래겠지만 부모보다 먼저 간 자식은 죽을 때까지 사무칠 거라고. 이제부터는 네 몫이니 잘 견뎌내달라 말하는 아빠에게 나는 알겠다는 말밖에 하지 못했다. 내가 죽음과 가까이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와닿아서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이 상상조차 안 돼서 걱정 말라는 흔한 말도 못하고 그냥 알겠다는 말 한마디. 내가 죽는다면 부모님은 얼만큼의 시간이 흘러야 나를 그럭저럭 묻어두고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다. 일상과 비일상. 사람 욕심은 끝이 없구나. 무사히 이식하고 숙주 없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주변 사람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이나 느끼다니. 나란 한자, 못난 한자. 아프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 하고 의미 없는 가정을 해본다. 자신감도 내 머리카락도 피부도 그대로였을 텐데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탈 없이 지내는 것에 행복해하다가도 또 이런 생각으로 우울해하기를 반복했다. 하나만 하자. 하나만. 건강을 잃는 건 단순히 몸이 아픈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상실한다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평소 건강한 몸에 감사하고 산 것도 아니면서 아프게 되면, 특히 큰 병에 걸리면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놀라워하고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한다. 영원할 거라고 약속했던 건강에게 배신이라도 당한 것처럼 곧 일상을 되찾겠다 다짐하지만 이내 혼란스러워진다. 어떤 게 일상이고 어떤 게 비일상이란 말인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일상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아픈 시간들마저 나의 일상이다.